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job 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절기상 네. 12월부터 겨울이 시작인데요. 네. 지난주에 눈 왔잖아요. 네, 눈 눈이 오기도 왔죠. 하고 11월이 맞나 싶을 만큼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이게 진짜 11월이 맞나, 늦가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도 오고 주말에도 비 올 때 천둥 엄청 번개 쳤잖아요. 치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또 뭡니까? 아, 일회용품 사용 텀블러. 줄이고 좀 예. 환경을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때가 말을 많이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이미 예고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직접 체감을 할 수 있는 와닿는 어떤 이상기온 현상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아 이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합격자 배지웅 씨가 또 어떻게 합격의 비결을 알려줬냐면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1시간만 있다가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건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취업에도 이게 또 때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기로 해요. 예. 네, 오늘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공채에서 떨어진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바로 이것. 합격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채를 준비해서 합격한 걸까이겠죠. 네, 맞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 카더라만 무성한 합격자의 스펙부터 합격 전략까지 공개하는 방송입니다. 합격자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소중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세게 박창규 대표님 그리고 합격자 임선규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만나볼 합격자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임성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 성균관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와 문헌정보학과를 올해 졸업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문과인가요? 예, 문과입니다. 문과예요. 네. 사이언스 하니까 또 이제 이과 같았는데 그렇게 어쨌든 많이 착각들을 하시죠. 그렇군요. 네. 성규 씨를 합격 길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세게 박창규 대표님. 항상 저희가 친근하게 뵙습니다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날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예.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우리 해외 취업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취박. 예. 네, 해취박. 예. 12월 6일 날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해외 취업 박람회를 온종일 하는데 또 작전을 주말 동안 멋지게 짰죠. 예, 우리 청년들이 물론 취업, 해외 취업, 국내 취업, 외국의 기업 어디든지 합격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박람회에서는 입장과 동시에 취업 진로 직무 방향성부터 컨설팅 받고 아하. 그다음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받고 음. 그리고 나서 국가별로 이렇게 컨설팅 받고 면접까지 화상 면접까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주말 동안 원스톱으로 싹. 그렇죠. 원스톱으로. 그래서 국내 취업, 해외 취업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야. 네. 다 잡아냅니다. 예, 그래서 주말 내도록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해외 취업 팀장님하고 열심히 일했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 나온 합격자는요.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길 트레이드에 합격하셨는데 출국은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네. 딱 출국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와, 네. 따뜻한 곳으로. 예. 남쪽 나라 가시는군요. 네, 굉장히 뭔가 부럽습니다. 되게, 웃음도 그렇고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이네요. 예. 네. 너희들 한국에 있지? 난 미국 간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진짜 부러운 마음이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부러운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부터 쭉 저희가 들어야 될 텐데요. 듣기 전에 먼저 앞서서 진짜 가고 싶네요. 성규 네. 씨가 합격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길 트레이드 여기는 어떤 곳인지 또 성규 씨의 스펙 학교는 참 좋은 학교였습니다만 스펙은 어떠했는지 김현 캐스터가 자세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캘리포니아주도 부러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또 샌프란시스코로 가신다고 합니다. 성규 씨가 합격한 기업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씨가 합격한 한길트레이드는요, 2003년 7월 설립된 무역회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연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 수출, 미국 내 온라인 세일즈와 로컬 리테일 세일즈 제3국 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또 가장 핫한 곳이죠.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성규 씨가 미국에서 맡게 될 주된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오픈마켓의 직배송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주문과 배송 관리, 구매, 그리고 P&L 작성과 통관, 고객 서비스, 상품창 관리 등과 같은 오픈마켓 직배송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성규 씨의 스펙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씨는 올해 여름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전공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수했고요. 학점은 3.4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85점과 토스 레벨 5가 있고요.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스, 포토샵,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 그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규 씨가 희망하는 직무인 마케팅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중에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업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규 씨, 임성규 씨의 스펙을 알아봤는데요. 학교는 성균관대입니다만 네.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떤 그 외적인 스펙은 뭐 학점 3, 저도 3.4였거든요. 네. 3.4의 그 3.4는 공부를 되게 애매하게 한 거예요. 성규 씨 지금 고개를 학점 관리를 끄덕이고 크게- 있습니다. 크게 이제 공부에 크게 재밌진 이렇게 않았나 봐요.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기 어떤 때문에 경험도 있는데요. 주로 일하는 것과 이제 돈 버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랬군요. 봤더니만 이게 그 마케팅 직무기도 하고 산타클라라 네.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마케팅은 뭐 문과생들이 막연하게 또 지원하고 네. 싶은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규 씨 같은 경우는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케팅에 지원한 어떤 이유랄까요? 그런 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근데 원래는 전공이 문헌정보학과인데 원래는 이제 사설을 하고 싶어서 데이터 대학에- 사이언스는 부전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사서가 되고 싶어서 문정학도 전공하고 행정학도 전공했는데 이제 마침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이제 한참 그때가 빅데이터 이런 말이 근데 유행하죠. 어디 갔어요? 의경 갔다 왔습니다. 의경 갔다 왔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학과가 생겨났는데 그걸 수업을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가 생겨가지고 네, 그걸 다시 복수 전공으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배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케팅 직무라면 이걸 잘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헌정보학과도 앞으로는 이제 그 빅데이터가 중요하기도 하고 문서 관리 같은 거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처음엔 그거였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마케팅 쪽으로 예. 빠지게 된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까지 좀 학과 이름 좋습니다. 막내를 데이터 하면서 사이언스. 예. 마케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창규 쌤 좀 더 수월했나요? 이 전공을 하면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인문상경계열 중에서 우리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특히 경영학과 전공자들 중에서 그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 70%가 마케팅입니다. 네. 그냥 얘기 나오는 그렇죠. 거. 예, 하고 싶은 직무가 뭐니? 저 마케팅 하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막 물어보죠. SP 전략에 따라서 사례를 들어서 대답 설명해 보라. 대답 못하죠. 못하고. 예, 못하죠. 어문학부 전공자들도 마케팅. 우리 성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만났어요.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특강 때 만났고 취업 특강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분께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은 학점이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열 전공자들은요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직무 역량, 인턴십들을 필요로 합니다만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전공 되도록이면 공부를 잘해야 그렇죠. 전공 공부를 잘해야지만 취업에서 맞아요.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성규처럼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은 굳이 학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성규가 참 잘했던 것이 군대 제대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별도로 뭐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근무 역량도 좀 그 회사 생활도 좀 했었고요. 이런 역량들을 조금 통해서 마케팅 직무로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베이스를 먼저 잡아주고 특히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획 전략 파트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SPSS와 같이 통계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어떤 통제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마침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 역량은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가 또 다른 작전을 좀 붙여서 이번에 한길 트레이닝으로 이제 합격을 시켰던 그런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작전은 게 뭐예요? 국가기관 전략 사업이죠. 아, 네. 그때 네, 그렇죠. 이따 얘기해 줄 거죠? 네, 이따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알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지금 성규 씨가 이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국내 기업 공채는 도전을 해보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땠습니까? 이번에 몇 가지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뭐 현대카드, 삼성카드, KT는 지원했는데 이제 서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SKT 같은 경우는 서류는 합격했는데 인적성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인적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미 이걸 미국을 이미 합격한 상태로 공부를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아, 이미 합격 네, 통지를 미국은 받- 이미 아. 공채 시즌 전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좀 편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본 보고 말만 많은 거고 뭐 약간 이런 예, 정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랬군요. 네. 자, SKT는 그래도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학교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길이 되고 나서 미국을 가야겠다. 난 네. 한국 이거 먹고 이제 미국을 일단 먼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건 왜 사실인 것 굳이 같습니다. 미국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보다는 이게 다른 데 관심이 많고 일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하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미국은 약간 최종 목표라는 느낌? 그렇게 되어서 이제 만약에 취업하기 전에 미국이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이제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취업에 도전하자라는 마음가짐을 네. 가졌기 때문에 네. 보니까 그 KT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서류가 안 됐는데 제일 어렵다는 SKT는 또 서류 합격했단 말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합격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소서에 이제 마케팅 공부 같은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배운 걸 많이 녹였고요. 경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약직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녹였는데 마침 SKT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공채에서 스펙보다는 자소서 위주의 약간 블라인드 같은 그랬었죠. 채용을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소서에 자소서에 잘 썼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기소개서를 잘 썼었네요. 은근히 또 자기 네. 자랑하면서. 아까 성규 씨가 말한 게 자기는 공부보다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좋아했다, 또 일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뭐 국회 사무처나 NGO, 뭐 중소기업 등 약간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냥요? 막연하게?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각각 도전할 때는 내가 이 분야에 나중에 일을 한다면 여기서 만들지. 그래서 행정학과를 복전할 때도 국회 사무처에서 인턴을 해봤고 나중에 다른 NGO도 전공과 관련된 약간 예, 그랬는데 이제 그렇죠. 나중엔 될수록 점점 전공과 상관없어지는 걸 좀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NGO나 이런 해보니까 좀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좋았는데 네. 이제 마침 이제 또 4학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일보다는 약간 취업에 좀 준비를 하자 해서 그만두게 했어요. 그럼 주경야독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만약 살았어요. 일을 안 했으면 학점이 좀 높았을 테지만 그래도 일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겠어요, 그렇죠? 예, 일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네. 지금 성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6입니다. 오, 아, 졸업 유예도 했고 지금 그런데도? 보니까 군대도 다 근데 되게 다녀왔는데도 어리네요. 나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학교랑 일을 같이 해서 그랬나 봐요. 네, 뭐 휴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수 전공을 행정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한번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학점이 살짝 모자라서 휴학기를 한번 다녔고 이제 인턴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 학기 유예한 것 빼고는 뭐 네. 별다르게 신기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친구들을 보지만 그 성규 학생은 말을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조곤조곤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약간 싶었는데 뭔가 매력이 있네요. 사람이 뭔가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자, 저희가 졸업 같은 거 유예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성규 씨 같은 경우는 유예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졸업 유예를 한 이유가 또 있었네요. 어쨌든 그래도 2월 졸업이니까 졸업식은 못 가겠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12월에 출국할 예정이니까 졸업식은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창규 쌤을 언제 만났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올해 1학기 끝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그리고서 됐어요. 미국 네. 한길 트레이드에 합격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반기 공채를 받다
이거네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만난 이야기 좀. 맞아요. 시간이 성규가- 진짜 안 길었네요, 그죠? 길지 않아요. 네, 뭐 우리 성규 보시는 것처럼 인성과 가치관이 올바르고 자세나 태도들이 괜찮은 친구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강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강의를 되게 다니면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느낌이. 다니면 예. 잘 아실 거예요.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 또 한 명이었고 강의 끝나자마자 뛰어갔어요. 뛰어오더니 이쪽으로 해외 쪽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문헌 정보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이제 뭐 대학 같은 경우로 대학 교직원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이런 연구원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제기구 쪽으로 많이 빠지는 형태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아직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전공이 맞을지, 이쪽 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게 정말 내하고 내 역량이나 이런 게 정말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면서 좋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현장 실무에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실무 이론이라든지 그런 그 직무에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들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빅데이터만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좀 통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실무에 완전히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도 한번 접근시켜보고 그리고 국내 공채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트렌드 분석한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지원해보자라고 하는 찰나에 이제 이번에 미국의 한길 트레이닝에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전략 사업으로 채우고 있는 거겠고 국가기관 전략 사업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국비 지원인 게 맞는 부분일 텐데 이 그럼요.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고용 정책으로 지금 모든 국내 기업이나 뭐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해외에 있는 기업들까지 직무 중심 채용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온라인 입사 지원서에 예전에 과거에 썼던 자소서 5대 항목이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기술서를 써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직무 적합성도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단순하게 4년제 대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4년제 대학교는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직무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고용 정책으로 해서 국가기관 전략 산업 훈련 직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어떤 직무에 대한 교육들을 전액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월 31만 6천 원에서 41만 6천 원 정도의 돈을 연수수당으로 줍니다. 준단 네, 줍니다. 우리 연수생들한테 줍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줍니다. 네, 그래서 요 교육 과정은 이제 미취업자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2학기생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잡센터에서도 저희가 12월 28일 날 또 빅데이터 과정이 신규 과정이 개설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빅데이터 과정을 수업을 듣다 보면 아마 우리 그 선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자바, JSP, 파이썬, R, 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요. 모든 걸 다 해요. 예,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인문상경 계열인데 이게 왜 맞을까요? 라고 하죠. 물론 안 맞죠. 안 맞죠. 이걸 다 배울 필요가 없죠. 자바나 JSP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된 빅데이터를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성규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굳이 자바나 JSP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파이썬과 R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력을 배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쵸, 네, 이 국가기관 전략 사업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족한 지식 부분을 채우고 이제 직무 경험은 미국에서 가서 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성규 씨가 가게 될 한길 트레이딩 어떤 회사인가요? 한길 트레이딩, 네, 여러분 잘 한길만 아시다시피 걸어가는 회사인가요, 이거요? 이거 혹시 방송 보시는 원웨이. 대표님, 네. 예. 한길 트레이닝 2003년도 설립한 기업이고요. 뭐 물론 오늘 앞서 저희 방송에서 미리 안내를 해드렸지만 해외를 나갈 때는요. 해외를 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네, 영영 살기 위해서? 아니죠. 네, 내 몸값을 몸값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게 해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박준하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얘도 금년도에 해외를 갔어요. 준하 네. 씨. 네, 갔는데 3개월, 4개월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왜죠? 힘들어서. 아니요. 되돌아왔어요. 이번 하반기 공채 올해 출국했는데 네. 이번 하반기 공채 서류에서 합격이 돼서 중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는 원래 서류에 합격이 안 되는 안 됐는데 친구인데 예.
이번에 해외 나가서 거기서 밑잡아의 본전이니까 한번 지원해보자라고 했는데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고 나서 인적성 보고 면접까지 봤는데 삼성전자 FA 그 FA 설비 엔지니어 직무에 합격. 그다음에 학교했어요? 합격했습니다. LG전자 구매팀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학교 어디예요, 그 친구? 서울산업기술대학교. 어. 예, 이공계열 전공대인데 둘 다 동시에 합격했는데 포인트는 이 친구가 꼴랑 미국에서 했던 거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영어는 좀 할 수 있었겠네, 그죠? 미리 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출국하기 전에 우리 CLS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현재 가서 했던 그 꼴랑 4개월을 가지고 직무 적합성과 직무 역량으로 포인트를 둬서 이번에 둘 다 동시 합격했거든요. 즉 정말 한길 잘했네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우리 성규가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성은 안 맞아요. 산업 직종은 안 맞아요. 뭐 보시다시피 이번 하반기에 뭐 현대카드라든지 SKT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접근했는데 포인트는 직무가 맞아 들어가죠. 예, 진로와 직무,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산업 직종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이랑 맞추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맞으면 직무는 맞춰줘야겠죠. 마케팅 네. 쪽으로. 그렇죠. 마케팅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커머스 마케팅이다 보니까 분명히 빅데이터를 활용했던 것들이 마케팅 직무에서 기획이나 전략 쪽으로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내년 상반기나 내년 상반기는 안 되겠죠. 그죠? 내년 하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또 다른 기대치를 또 가지고 뭐 있는 거죠. 전자상거래는 언제부터 그랬지만 이제 그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봤더니 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커지고 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성규 씨가 앞으로도 뭐 국내에 들어와서도 어떤 기회가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올해 공채를 처음 본 거잖아요. 네. 뭐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가 그 캘리포니아 가게 됐으니까 뭐 SK 쪽이 편하게 봤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마음처럼 여느 취업 준비생들처럼 좀 어떤 부담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준비하면서 네, 처음에 도전할 때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했지만 했지만 네, 근데 이제 막상 도전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취업 활동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어. 몸소 겪었습니다. 네. 자소서 같은 경우는 뭐 인사 담당자가 도대체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정말 쓰고 파악하기가 고치고 어려웠죠. 네, 쉽지 않았죠. 쓰고 고치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인적성도 같은 경우도 서류는 합격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바쁘게 공부하느라 좀 힘들었고 면접 같은 경우도 막상 들어가 보니까 긴장 같은 게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되게 힘들었던 것 생각한 같습니다. 대로 절대 말이 안 나왔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처럼 성규 된 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규 씨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뭐 계약직 근무도 했고 여러 맞아요.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 안 떨었을 것 같은데 그래, 떨었어요? 떨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인턴이나 계약직 면접과는 다르게 이제 진짜 공채랑 면접 구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뭔가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되고 뭐 머리도 하얘지고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학교도 괜찮고 나름 뭐 괜찮은 스펙인데 그래도 좀 어떤 딱 가면서 현실과 맞닥뜨리다 보니까 자괴감이라는 게 좀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는 없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자괴감은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2번 다시 없을 경험이다 스터디 생각합니다. 같은 것도 했었어요? 혹시? 예, 스터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한 2-3명이서 조촐하게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인적성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이제 모니터링 해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네. 친구들은 됐습니까? 한 친구는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군요. 한 명 배출했습니다. 음. 자,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 성규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제 떠날 예정이죠. 그럼요. 가서 이제 몸값을 높이고 올 예정인데 네. 자, 그럼 이번에 이 한길 트레이딩에 가서 성규 씨는 어떤 걸 좀 얻어올 수가 있을까요, 쌤? 뭘 얻어오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 한길 트레이딩, 우리 무역물류 기업이죠. 무역물류 전문 기업이고 3PL과 4PL 산업 중에서 3PL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역물류 쪽으로 무역물류 구매 자재 유통 직무 분야로 빠지시는 분들은 토탈 코스트 오너십에 관련된 SCM과 SRM 그리고 적시 정량에 관련된 OT 그다음에 RQ, Right Content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석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경험해 오셔야 되고요. 뭐 미국에 갔을 때 아마 국내보다는 미국에 가신 분들이 다양성이 아주 많을 겁니다. 현지에 가서 뭐 영주권으로 터닝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저희 방송에 한번 예전에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작년에 경우도 있겠고, 그죠? 작년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 박주희라고 있었어요. 하얀색 스웨터 입고 왔던 친구. 그 친구가 미국 뉴욕에 갔었는데 갔는지 지금 11개월째인데요. 지난달에 10개월 만에 미국 회사의 회장님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받고 야, 연봉이 무려 여러분 9만 불이 됐습니다. 9만 불이요? 9만 불요.
네. 소름 끼쳤어요 지금. 네, 근데 대단하네요. 더 재밌는 건 이 9만 불이면 친구는 거의 1억 이런 넘는 거 거 있죠. 예, 이 친구는 대박. 내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도 영주권을 스폰 받았지만 그 협력사들 있죠. 예, 네. 이 친구도 이제 그 뷰티 제품 밴드 업체들? 이 친구 네. 무역 물류 전공이었잖아요. 국제통상학이었는데 그 밴드 업체 협력사의 회사들에서도 러브콜을 받았어요. 학교 어디였죠 그 친구가? 명지대학교. 아 예,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 거기 가서 영주권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규도 이번에 미국을 가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첫 스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아침에 9시 출근이라고 9시에 출근하면 안 되죠. 그죠? 5시 퇴근이라고 5시에 퇴근하면 안 되죠.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 물론 우리 성규는 이미 그 주경 야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도 내가 정말 노력하고 피땀 흘려본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규는 미리 잘 해왔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저는 분명히 인정받고 또 다른 뒤에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9 to 5 아니고 그럼 7 to 7으로 가야 됩니까? 7 to 7 저도 그랬잖아요. 7 to 네. 7. 네. 네. 12 시간. 7 to 7. 할 수 있어요? 아, 익숙한 일이라서 네, 코- 가능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익숙한 게 무슨 얘기예요? 뭐 그 일이랑 학교랑 병행하다 보면은 뭐 어. 7 to 7, 9 to 9 이런 게 거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어떤 포부가 있을 거예요. 미국 가서 나 네. 이렇게 하고 싶다. 아무래도 약간 좀 네.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제 한참 취업 활동을 할 나이에 예. 이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시기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배워서 이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 방향성을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하나 붙었었으니 물론 뭐 저희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됐지 하는 않았을까. 말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인적성 해가지고 좀 기왕이면 뭐 내가 다시 거기 눌러 설 게 아니라면 좀 내 학교도 괜찮고 한데 좀 여기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미련이 다 네. 사라지더라고요. 차분하게. 네, 그냥 정말 이 기회에 한번 미국 제대로 갔다 와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보자. 아까 그 주희 씨처럼 거기서 좋은 조건이 있다면 눌러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들어오고 싶어요? 아까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눌러 있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 일단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는 걸로. 기억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영어 실력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성규 씨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영어를 좀 잘 했어요? 아니 원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NGO 같은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네. 이제 뭐 외국인들과 메일도 자주 주고받고 팀 내에도 외국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억지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 해외 취업할 때는 뭐 토익 스피킹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인터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죠. 어. 자신감이 토익 토스 물론 뭐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잡 인터뷰를 볼 때 얼마나 내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스피킹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성규 씨가 전공이 문헌정보학과인데요. 그 국문과나 동문과 또 불문과 같은 뭐 어문 계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헌정보학과도 참 그 통로가 좀 좁잖아요. 보통 그 같은 친구들이나 뭐 동기들 뭐 어떻습니까 좀 상황이? 뭐 인문사회과 계열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 학과 같은 경우도 전 원래 사설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뭐 계속 교수님이며 선배님이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이 좀 어렵고 아무래도 티어도 잘 안 나고 좀 여기만 바라보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마케팅 전문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공부 말고도 재미있는 게 많고 맞아요. 그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게 정말 좋구나라는 젊으니까 할 수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젊으니까 가능하고 또 예. 그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군대를 갔다 오니까 새로운 학과가 생겨서 그걸 복수 전공으로 할 생각을 하고 또 군대 다녀온 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항상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아, 원래 사설을 하고 싶어서 대학 왔는데 네. 군대를 갔다 오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생겨서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걸 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 미국에서 좀 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또 네. 이제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나는 말이야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타이밍도 뭐 기회가 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뭐 타이밍이 네. 맞는 거지 뭐
본인이 또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 끝으로 우리 선규 씨와 비슷한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 지금 좀 뭐 상심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진짜 위로하는 마음으로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공채 시즌이 끝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도전해야 하는 만큼 모두 다들 다시 힘내시고 네, 좀 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선택한 곳에서 실패했다면 좀 더 다양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기회를 한번 탐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험과 그래요. 미국으로 출국하잖아요.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가야죠. 그래요. 네. 부모님은 뭐 부모님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러우실 수도 카메라 보고 있겠고, 한마디 우리 아들 해주세요. 못 보니까 부모님께. 아쉬울 수도 있겠고. 예. 네. 귀지 깔아주시고요. 예. 한 1년 동안 이제 많이 얼굴도 못 보고 좀 이렇게 연락도 자주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예. 네. 여기가 지금 귀지가 안 나와서 귀지가 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귀지가 나왔으면 눈물이 딱 터지는 순간인데 귀지가 안 나와서 눈물을 꼭 참는 걸로 제가 하겠고요. 네. 찬규 대표님도 끝으로 뭐 항상 매주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아쉬워하고 네. 있을 친구들한테 힘내는 한마디 해주세요. 예. 자, 지금 11월 마지막입니다. 지금 채용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용 들어오는 거 다 버텀업 방식이고요. 경력직이고요. 인턴직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요즘 인턴도 금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커리어 로드맵 짭니다. 커리어 로드맵.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초까지 짭니다. 네. 작전.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요. 저를 찾아오는 모든 친구들을 지금부터 1월 달까지는 해외에 올인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직무 중심이지만 해외는 더 직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한번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만약에 합격하면 우리 성규처럼 내년 상반기 한번 해보자고요. 마음 편하게. 그래요. 예, 만약에 상반기 합격하면 어떡할 건데? 해외 잠깐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죠? 예, 두 번째 작전. 1월 달까지 했는데 잘 안 됐어. 해외도 잘 안 돼요. 그러면 2월 달에 공기업 준비합니다. 예, 3월 달에 대기업 준비합니다. 4월 달에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같이 접근시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커리어 로드맵입니다. 그러니 쫄지 마시고 그래요. 당장이라도 연락하셔서 저희 커리어 로드맵부터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네요. 쫄지 말고 바로 방송 연락 보시는 주세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오늘 할 일을 저희가 뭐 서두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로 미루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에 쫓겨갖고 또 지금 오늘 선규 학생 뭐 저봐 제 친구는 지금 미국 가는데 난 뭐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내 인생 빅피처를 그리지 않은 채 허겁지겁 입사하는 거에만 좀 몰두하지 마시고요. 오늘 선규 씨 이야기 좀 들으면서 느끼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캘리포니아 가게 될 우리 임선규 학생 그리고 세기 박창근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알찬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김한 캐스터가 알려드린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을 위한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구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일자리 소식 만나보시죠. 네.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하구 주례동 소재의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입니다. 종합병원으로 채용 분야는 재무회계사무 경력직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3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수행할 직무는 회계관리, 경영분석, 급여계산,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신고 업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상용직 전환 검토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사업장 재무팀으로 방문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경남 창원시 양곡동 소재의 주식회사 포렉스입니다. 항공기 부품 가공 및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납품 및 자재 관리원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에 관계없이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나 저녁 8시까지 잔업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3,00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 중식, 석식 제공,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휴게실, 샤워실 제공, 우수사원, 장기군속자 포상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9일이며 관심이 있는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자 2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미소환경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휴비스 사내업체에서 공장 청소 업무를 담당할 공장 청소원 3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신규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사대보험 가입 그리고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라고 하니까요.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다산기공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매 업무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학점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9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회사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한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의 해외 취업 전문가 시에라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시아라. 머리가 바뀌었네요. 상큼해지셨어요. 댕강 날려버렸습니다. 왜 대강 날렸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견례를 나가다 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어. 좀 저도 단결하는 마음으로 한번 댕강 단결? 날려버렸습니다. 단결하는. 뭐 남자들이 머리 미는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 죽겠는데 말이야. 나도 이제 붙이는 판에. 자, 우리 2부의 도우미 조소영 아나운서도 댕강 날리셨죠. 이분도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날렸다고 그랬죠? 예, 저도 두 분이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가 죽어서 기운을 좀 얻고자 잘라봤는데 오늘 좀 씨란 선생님이랑 제 컨셉이 컨셉 비슷해요. 붉은 옷에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근데 제가 귀걸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 오늘 씨란 선생님 귀걸이가 웨딩 너무 피치 예쁘시더라고요. 귀걸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약간 뭐 아름다우십니다. 이란성 쌍둥이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시아라 그리고 또 연프로디테 두 분과 함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아라 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해외 구직자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딱 껴졌을 때 도구이요 개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팁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 개귀, 독이열 말 참 잘 개귀. 만들어냈죠. 개귀, 네.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마음에 들어서 HR 매니저가 이렇게 귀처럼 딱 그렇게. 접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가 독이열인데요. 아, 맞아요. 네, 저번 시간에도 역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쓰고 있는 경력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이번에도 실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저희가 그동안 상견례를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IT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하셨던 거 그랬군요. 나 어떻게 경력사항 어떻게 써? 예. 두 번째 시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이력서 들고 오셨나요? 네. 허혜리 양, 혜리 할 수 있다. 네, 오, 허혜리 양. 호에리, 네, 호에리, heavier, heavier. There we go 같은 느낌인데. Here we heavier. go. 오케이. 허혜리 학생 이분의 전공이랑 간단한 정보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이제 친정 같은 곳인데 이제 우리 한림대학교의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입니다. 지금 4학년 1학기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갔다 오고 이제 4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무래도 한 학기를 1년을 갔다 오면 네. 4학년 2학기 때 막 닥쳐서 온라인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역량 1년짜리를 갖춰서 이력서를 쓰니까 국내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 동시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미래 직업군을 설계했던 케이스입니다. 아주 좋은 몸값을 높일 네.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직무로 가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저 같은 문과충 출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는 문충. 문충이들, 우리 문충이들 얘기 잘 들어봐요. 예. IT하고 소프트웨어는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직무로 일단은 잡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조금 영문 이력서는 좀 난해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디벨로퍼라는 서비스 직무군으로 잡아주었거든요. 서비스 개발하는 사람이 네. 뭐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자꾸 예. 정확해요. 지금 이걸 한국어로 굳이 하자면 IT 서비스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네 한국어로 그러니까 서비스 디벨로퍼가 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김밥 헬, 뭐 파리바게트, 뚜아레스 주루스 이런 데들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고객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객 관리와 IT 기술을 접합시킨 서비스가 바로 서비스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허혜리 학생의 레주메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조소영 아나운서가 하나씩 짚어줄 텐데 여기 써있는 대로 뭐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조아 아나운서 우리 중국어에 또 굉장히 능통한 네이티브여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죠. 사실 이렇게 뭐 대본에 적혀 있어서 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준 했는데 네이티브 되는 거죠? 울렁증 굉장히 심합니다. 심합니까? 네, 울렁증 최선을 심하지만. 다해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럼 시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겠습니다. 허혜리 학생의 레주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혜리 학생은 수정 한림대학교 전이네요, 이게. 그렇죠? 강원도에 있는 학생이고 또 필드 오브 스터디에서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세미스터 컴플리티드에서는 7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옆에 이게 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4학년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학기가 남았다라고 이게 적어놨고요. 또 희망 직무 관련 수강 과목에는 데이터 마이닝, R 프로그래밍, 하둡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주 부드러운 발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더 잘하는데 최선을 지금 약간 다했어요. 이분이 좀 느끼하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아주 다음번에 더 열심히 식민지 해볼게요. 발음을 해주셨습니다.
Love it.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이 레주메 좀 보니까 뭐 제가 잘 볼 줄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뭐 이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크게 뭐 이게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모르겠거든요. 예. 저희 딱 사실 요새는 뭐 구글링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검색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된 검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은 한번 수정 후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해리 허의 수정 후 예, 레주메를 맞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렌지만 예. 보세요. 제 지금 옷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의 직무가 뭐였죠, 여러분? 전공이 뭐였죠? 융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학과였습니다. 그러면 SW 소프트웨어 전공이고 IT 전공 분야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용어들인데요. 이 친구가 잘못 썼어요. 보면 그 U Health 모바일 프로그래밍하고 U Capstone Design 1 이게 뭐냐? 아까 우리 했던 거 뭐 하둡 데이터 마이닝, 파이썬 이거 다 지금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들을 말하는 건데 전공 과목을 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노란색 위에 보시면 classes taken relevant to desired training. 희망 직무에 relevant, 관련된 수강 과목 뭐였어? 이거예요. 그게 헬스 모바일 프로그래밍하고 캡스톤 디자인. 여러분들 전공 논문 시험 대체해서 공학 계열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고 졸업하시잖아요. 이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 썼네요. 네. 그걸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선 아나운서 얘기했던 7 세메스터면은 4 years 아닌 거예요? 왜 3 years인 건 어떻게 일단 되는 이거는 거예요? 일단 3년까지 수료했다라는 아, 의미로 지금 하나는 이렇게 안 쓴 끝나고 거여서 네. 그 아직 개념인데 4학년을 완료 약간 수료한 헷갈릴 것은 수도 있는. 아니었어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공주 면접 때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편입니다. Classes taken relevant 뭐? To Relevant? desire training. 네, desire 이건 좀 training.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네. 유연하게 쓰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지금 거. 이제 네. 희망 직무에 관련한 전공 경험들. 과목을 너가 뭘로 들었는데 그래서 음. 거기서 어필하는 학교 수강 과목을 써주시는 게 수강 됩니다. 과목을 쓰는 거다. 저 같은 문충이들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기관 전략사업 아까 1부에서 저희 박창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기관 전략사업 이용하시면 지금 고객관리부터 인사관리까지 다 빅데이터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에 이용된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 매끄럽게 같이 국가기관 전략사업을 통해서 그랬군요. 문과 여러분들 또한 접근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살펴볼 사항을 조항 아나운서가 소개해 줄 텐데요. 이번엔 좀 더 유려하게 해주시죠. 예.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이제 경험을 다룬 워크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네. 수정 전 레주메를 보시면요. 네. 일단 IBK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예. 그리고 포지션은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그러니까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는 업무를 했다고 해요. 2달 동안 했다고 적혀 있고요. 예. 여기에서 업무사항은 This casual position answered phone calls from 또 굴려봐야죠. 예, Phone calls customer. from customers about question and inconvenience ite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전화 업무, 또 문의, 그리고 이제 교환이나 불편함을 관련한 전화 업무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좀 궁금하긴 그러게요. 하네요. 네. 네. 나왔어요.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니에요. 아이템. 네. 플랩 사운드. 기업은행에서 아셨죠? 네, 아이템, water. 네, 진행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에서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르바이트 학생들 많이 해보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뭐 길게 잘 쓴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네, 빨간색만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포지션만 좀 바꿔드릴게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아. 텔레마케팅 그리고 인바운드를 인하고 바운드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셨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전치사는 네. 느낌이 나네. 네, 맞습니다. 바운드에서 텔레마케팅을 네. 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한국어로 소리야? 한번 접근해볼까요? 콩글리시로 TM이라고 그러죠. TM. 텔레마케터 해서 T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케팅 트레이드마크 아니에요? 방식이 그거 TM은? 네. 트레이드마크 맞아요. 그렇게도 그래요. 쓰고요. TM이라고 하면 사실 텔레마케터로 여러분 알고 계신데 마케팅이 두 가지죠.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 나와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는 고객한테 연락이 안쪽으로 유입된다는 뜻이거든요. 전화 오는 거. 네, 전화 네. 오는 거를 answer call 이걸 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인바운드 텔레마케터로 써주세요. 그래요. 이게 텔레마케팅 인바운드는 이건 전치사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안 붙여서. 껴 있는 되는 텔레마케팅이다. 거였다는 거 네. 아닙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레주메에서는 그 한국에서처럼 경력을 뭐 한 줄만 적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한 줄을 적으셨잖아요. 네. 이거 좀 뭔가 좀 결핍돼 보입니다. 느낌이. 네. 예. 네,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업무를 정확하게 어떤 걸 했는지 보통 애들 텔레마케팅 업무 봤다고 하면 고객 관리하고 뭐 아무래도 불편사항 접수하고 불평사항 이런 거. 접수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들을 사실 영어로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단어의 덩어리, 이걸 청크라고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들만 조금 찝어볼게요. 일단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지금 수정 후 화면이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고 계시죠? 약간 문장화가 아니고 이렇게 좀 명사화로 돼 있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많아 명사화. 보여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역시나 주어 I를 쓰지 않고 그렇죠. 동사의 ed 형태로 뭐뭐 했음 네, 이런 표현이에요. 했음. 그런 했음. 식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과거형으로 항상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다 보면은 ing형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한 것도 다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일되게 했음으로. 네, 다 그렇죠. 과거형으로 써주시는 게 문화 차이니까 그렇게 써주시고요. 보면 고객 전화 받았다는 게 phone calls인데요. 앞에 동사를 answered로 썼다는 거. 그리고 사실 첫 번째 inconvenient 아이템은 웬만하면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끄러운 표현을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놨거든요. complaints and inquiries라고 하면 Complaints and 네, inquiries. 불평 사항과 한국말로 요구 사항, 문의 사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nconvenient라는 걸 잘 안 쓰는군요. 네, 이게 그건 약간 무슨 맞아요. 아, comfortable하고 convenient를 헷갈려요. 아, 그렇네요. 우리 그 편의점 하면 컨비니언스 스토어인데 이거를 편의점. 컴포터블 스토어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있죠. 안락한 스토리. 네. 안락하지 물론 라면에 물 부어 먹으면 좋지 또 따뜻한 게. 편리한 건데. 맞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현으로 써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부분은 조하나. Skills and Certification인데요. 네. 또 수정자의 레주메를 보시면 랭귀지 스킬, 언어 능력에 있어서는 영어는 베이직, 그리고 한국어는 네이티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네이티브. 당연히 네이티브겠죠. 예, 컴퓨터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포토샵, 그리고 HTML and 자바, 웹,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이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이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베이직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 베이직이 스페셜 어워스, 아너 서티피케이션, 여기 수상과 또 자격에 관해서는 나왔네요. 트레이드마크 페이턴트. 네, 특허 출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되게 역시 이게 참 영어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상대주의 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쇼버니즘. 베이직 선호니까 뭐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기본만 한다는 거고 또 특히나 코리안 네이티브라는 건 제가 볼때 이건 약간 외국인이 우리 왔을 때 네이티브지. 네. 우리가 당연히 이거 네이티브 아니지 네이티브인데 이거는 쉽거든요. 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하지만 저에겐 기분 좋은 소식을 지금 김승자는 찝어주신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Desired Field of Trade 이 직업군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국문 이력서보다 사실 명문 이력서가 쓰기가 더 알기만 하면 쉽습니다. 네.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이가 좀 없죠. 한국말 네이티브는 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웃기죠? 맞아. 네, 아까 통상적이고요. 약간 베이직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인컨비니언트처럼 그런 느낌이야.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 아무래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여러분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은 사실 이런 말 좋아해요. 신의 한 수 하나 알려드리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맞아. 예. 베이직 쓰지 마세요. 베이직 쓰지 마요, 제발. 이게 너무 겸손해. 그러니까 일본 취업을 하실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케이 뭐 시츠레이 데스까 뭐 예를 들어서 겸손하게 굉장히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누구누구 데스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게 특징인데 베이직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영문 이력서에는 늘 말하잖아요, 스웩. 그래서 스웩. 네, 여러분들 베이직으로 적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conversational level in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conversational level in 이렇게 써주셔야 그럼 돼요. 어떤 느낌이에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김치, do you know 싸이? 이것도 어쨌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직 말고 조금 완고법으로 고칩시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 conversational level. 베이직은 완전 노비스의 그런 느낌. 완전 네, 맞아요. 완전 초보 아예 기억, 못하는. 니은, 디귿, 리글, A, B, C, D 우리 이겁니다.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 네. 애들 이제 배우는 네. 걸음마다는 게. 그러니까 직무라고 그럴 수 하더라도 있겠네요. 인턴십으로 갔을 때도 어쨌든 간 업무를 본다는데 영어가 필요는 하니까 그 그렇네요.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어필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이에요. 자, 밑에 꼭 스킬 챙기세요. 쪽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베이직이 아니고. 네, 스킬도 거긴요. 보시면 네. 너무 겸손해. 왜 이렇게 다 베이직, 베이직이에요. 바식 같은 거 이제 알지 마요, 아예. 그냥 그건 베이직 옷에만 좀 써주시고 여러분들 베이직 컬러 이런 거에만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것들 하실 때는 skilled in 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는 뜻인데 skilled in. 네, 이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skilled in도 예를 들어서 뭐 엑셀에 있는 VLOOKUP 함수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가 아니라고 하면 familiar with라는 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근하다. familiar with로 써주세요.
familiar with. familiar with. 네, 그렇게 네. 친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familiar with. 네. 친근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꿀팁들 꽉꽉 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해주신 잡센터의 예. 글로벌 잡센터의 네, 잡정보 시아라 센터. 쌤,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합격 예비는 계속되니까 내일도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